오늘 이야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한 가정에서 시작돼요. 정말 평범한 한 가정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한 가정이 있었어요. 굉장히 평범한 남편, 아내. 요즘처럼 성 정체성이 다양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였어요.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딸인지 아들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식이 한 명 있었답니다. 너무나 사랑스러웠죠.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혈변을 누고 이 소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어요. 아기 나이 때.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이었어요. 너무나 큰 절망이었고 정말 세상이 이 부부를 버린 것 같았죠.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원인 모를 아픔을 그 아이가 겪을 때 남편은 이제 이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 6시간 일할 거 9시간 일하고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그랬었거든요. 아이의 엄마도 매일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모금 방송까지도 했었어요.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. 하지만 결국 아이는 이 세상을 떠났죠. 하지만 여기서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. 아이를 입양하자.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베풀면 그 아이는 행복 속에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도 먼저 떠난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부모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했답니다. 너무나 사랑스러웠죠. 그 아이는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아이가 혈변을 누고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면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. 아이 엄마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. 아니 어떻게 된 게 분명히 입양을 할 때는 건강검진도 다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만 이런 것인가? 아니 내 아이만 이런 것인가? 나 때문에 이 아이는 벌을 받는 것인가? 너무나 절망을 했죠. 그래도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기에 아이 아빠도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해가며 병원비를 보태고 또 모금 방송도 해가면서 병원비를 모았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.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아이 엄마는 정말 너무나 슬펐죠.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나의 잘못이 크구나.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.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너무 큰 슬픔에 잠겼답니다. 그래도 슬픈 건 슬픈 거고 아무리 슬퍼도 이 사회는 돌아가잖아요. 그래서 아이의 사망으로 처리를 하고 이 사안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누군가 이를 수상하게 봤어요. 수상하게 본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. 이 남자는 전직 형사면서 현직 보험수사관, 각종 보험 사기를 파헤쳐내는,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한 남자였죠. 그 남자가 보기에 너무나 수상했어요. 단기간 내에 이렇게 아이가 죽고 또 아픈 증세도 비슷하고.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. 여러분 참고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아이가 사망하면,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아이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. 원래는 나왔는데 워낙에 이것 때문에 아이가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수사관은 또 고민에 빠졌답니다. 어차피 사망보험금도 나오지 않는 이 아이를 죽여서 좋을 게 없는데, 좋을 게 없어. 킥해봐야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밖에 없는데, 아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.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? 하지만 의심은 되었기 때문에 수사는 시작되었죠. 형사와 함께 그 내사 과정 중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
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아이를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하기도 전에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. 태아보험을.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입양하기도 전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. 보통 그러진 않거든요. 왜냐면 태아보험이라는 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가입을 하는 건데 입양 전에 태아보험을 든다? 그건 일단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 보험 가입을 시킨 설계사와 접촉을 해보니 보험 설계사와 접촉을 해보니 그 아이 엄마가 마치 자신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양 연기를 했다 하더라고. 이제 곧 출산 예정이라고. 그래서 가입을 시켰던 거라고. 굉장히 수상하잖아요. 근데 아무리 수상해도 절대적인 의사의 소견이 있잖아요. 의사의 소견. 이 아이가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가? 없다는 거예요. 없다는 거야. 일반적인 경우로 가정을 해서 보면 이 아이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 엄마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죽였다고 볼 만한 그런 의견은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다. 그런 의견은 낼 수가 없다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미심쩍은데 밝힐 수가 없는 거야. 아니라고 하니까, 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. 그러던 중에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형사가 주변인들에게서 동네 이웃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진술을 듣게 됩니다. 그 아줌마 그 애엄마 있잖아요. 젖병을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뭐 두유를 넣어서 주고 그러던데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. 계속 그러더만 또 애 아프고. 그 순간 형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잠깐, 소독을 안 한 젖병? 그리고 의사의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죽였을 리 없다. 그럼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? 그래서 형사는 다시 의사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. 선생님, 만약에 아이의 젖병을 소독도 안 하고 비위생적으로 아이에게 음식물을 줬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제가 말씀드린 건 정상적인 애엄마라면 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지, 그런 특이 케이스라면 충분히 아이 엄마가 죽였을 수 있습니다. 충분히 아이의 복통을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.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인데, 제보자의 신원은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같은 병실에 묵고 있던 고3 소녀의 제보, 그 소녀의 진술 내용입니다. 그날이었어요. 그날 아이가 죽던 날,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났던 날이요. 저 기억해요. 그 아이의 엄마가 커튼을 치더니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아이의 입을 막는 것을 봤어요.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. 그 아이의 진술을 듣고 소름이 쫙.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몸이 탁 굳어버렸대요. 근데 그 순간 그 아이 엄마가 고개를 돌아본 거예요. 눈이 마주쳤어.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그래서 그 아이는 겁에 질려서 당장 자신의 엄마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. 엄마가 밖에 있었거든요. 뛰어가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. 엄마, 나 같은 병실에 있는 그 애랑 그 아줌마 있잖아. 그 아줌마가 그 애를 숨 못 쉬게 얼굴을 짓이기는 걸 봤어. 그랬더니 엄마가 너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. 너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겠지. 무슨 네가 잘못 본 거야. 꿈을 꿨구나.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은 묻혔어요. 왜냐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.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은 묻히고 그 아이의 엄마는, 그러니까 그 죽인 그 살인자인 그 엄마는 아이의 숨을 못 쉬게 막고 난 다음, 아이를 죽인 다음 간호사를 불러요. 간호사 선생님,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.
그렇게 아이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의 진술로 사건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. 이제 아이 엄마의 자백을 받아내면 되는데 자백을 쉽게 하겠어요? 왜냐면 확실한 물증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아이 엄마의 자백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. 근데 취조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. 저는 몰랐어요. 그런 행동으로 아이가 이렇게 되는 줄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. 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. 이미 진술도 다 나오고 했는데 자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형사가 이거 어떡하냐, 어떻게 저 여자의 자백을 받아내지? 그러던 와중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. 새롭게 등장한 이 남자는 바로 그 아내의 남편, 아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던 그 아이의 남편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의 남편과 형사가 둘이 만나서 형사가 그 아이의 남편에게 모든 걸 전달합니다. 당신의 아내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고 당신은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? 남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. 왜냐면 남편은 몰랐거든요. 왜냐면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은 오히려 더 밤낮 없이 일하느라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야. 아이가 아프면 자신은 더 바빠졌기 때문에. 근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죠.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. 15세 미만의 아이는 사망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. 설사 그 태아보험을 가입해서 그 아이도 보험이 되어 있었다 해도 사망보험금이 어차피 나오지 않는데 그럼 이 여자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?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아이가 입원할 때마다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나왔어요. 입원해서 치료를 할 때마다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나왔어요. 그 보험금을 차곡차곡 아이가 죽을 때까지 꾸준히 병원에 방문해 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그 여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약 5천만 원이었어요. 금액은 정확히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. 3천이었는지 5천이었는지. 지금보다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입원과 퇴원,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그 보험금을 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는 고통 속에서 그 여자의 보험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입양했던 아이 있잖아요. 그 아이는 그러면은 왜 호흡곤란으로 죽었을까? 왜 그런지 알아요? 그 아이는 너무 건강했거든요. 왜냐면 그 아이는 너무 건강해서 아무리 젖병 소독도 안 하고 그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키워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계속 치료가 되는 거야. 피똥을 싸도 치료가 되는 거야.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점점점 자라면서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신의 행동들이 어딘가 빌미가 잡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숨을 못 쉬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이 듣고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. 이거 진짜냐? 어떻게 된 거냐? 그랬더니 남편이 설득을 잘 했나 봐요. 그 아내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고 법원에 넘겨집니다. 그러고 꽤 시간이 흘렀어요. 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세간의 집중을 받기 시작하고 인터뷰도 막 오는 거예요. 인터뷰가 와서 그 아이의 엄마, 살인자죠. 그 살인자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 당시에는 그 형사가 취조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인터뷰를 합니다.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진짜 너무나 죄송합니다. 저는 죽어서도 제 죄를 다 씻지 못할 것입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형사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. 왜냐면 취조실에서 만났던 그 여자는 정말 조금의 인종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뻔뻔함의 그 자체였거든요.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?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? 진짜로 죄를 뉘우치는 건가? 긴가민가 한 거죠, 이제 이 형사도. 그래서 그래, 뭐 죄를 뉘우쳤으면 됐지 했는데 이 아내한테는 남편이 있었잖아요.
그 아내는 자신의 이 살해 혐의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남편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재판 앞두고 갑자기 남편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. 그러면서 갑자기 막 너무나 슬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나 근데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. 여보, 변호사 좀 고용해주면 안 될까? 나 이렇게 끝날 수 없어. 인터뷰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그래놓고 남편한테 연락 한 통도 안 하다가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해서 앞에 주저리 적당히 MSG를 친 이야기를 하고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변호사 고용해달라는 거예요. 변호사 선임해달래요, 남편한테.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 엔딩을 일부러 까먹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반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가져온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. 여자라고 하면 또 여자인 모든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죠. 한 살인자의 이야기였어요. 고작 그 보험금, 물론 시대상으로 옛날이어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클 수도 있지만 그동안 고통 속에 죽어갔던 그 아이들의 고통에 비하면 그 보험금은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돈이 뭐라고